자, 안녕하십니까. 편입 논술의 조윤병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편입 논술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최근에 이제 자소서를 쓰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저한테 이제 자소서에 대한 개별적인 첨삭들을 부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첨삭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꼭 해줘야겠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블로그의 내용과 함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서류들을 일단 제가 공짜로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 서류는 이제 47페이지 정도 되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를 넣어서 구체적으로 각각의 항목별로 어떤 식으로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써낼 수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합격자들의 글을 보게 되면은 이 친구들의 글을 쓰는 내용을 보고, 그러면은 고려대학교에서 입학 후 학습 목표 및 학업 계획을 기술하시오가 어떤 의미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및 졸업 후에 진로 계획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자기 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기가 쉽겠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여러분들 왜 고려대학교의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항목 자체가 해당 모집 단위 지원 동기 및 졸업 후의 진로와 계획, 그리고 본인의 가치관, 그다음 학업 이외의 중요 활동, 입학 후의 학습 목표 및 학업 계획,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 가장 먼저 써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먼저 써야 되는 거는 처음에 진로 계획과 지원 동기가 아니고요. 4번에 입학 후 학습 목표 및 학습 계획입니다. 연세대학교를 보면은 입학 후 학습 목표 및 학업 계획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2번에 나와 있는 관심 학문 분야. 어디 갔어? 그렇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입학 후 학습 목표 및 학업 계획은 연세대학교의 학교에서 2번에 나와 있는 관심 학문 분야, 그 다음에 학교에서 3번에 나와 있는 전적대학 전공과의 학문적 관련성 및 연계 발전 방향, 그 다음에 학교에서 4번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 및 계획인데, 왜 여길 먼저 써야 되냐면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의 글은 일반론밖에 되지 않아.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의 글을 보면은 지원 동기와 장래 포부를 마치 자기 자신의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히스토리를 쭉 적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이제 연대기적 서술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우리 합격자의 자소서들을, 물론 내가 학생들의 자소서들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씁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지원하는데 경영학에서의 회계, 재무, 그 다음에 마케팅, 인사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배우고, 이렇게 쓰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뭘 의미하냐면 작년에 합격자를 보면 윤리경영, 또 윤리경영 안에서도 구체적인 분야를 자기가 특정해서 내가 특정한 학과를 들어갈 때 그 학과의 일반론을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문학이다. 국문학이라면 1920년대 카프문학 중에서도 임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게 행정학이다. 행정학에서도 복지행정이다. 복지행정 중에서 노르딕 컨트리냐 아니면 자유주의적인 의미에서의 행정이냐에 따라서 복지행정이냐에 따라 아주 다르죠. 즉 자기가 지원하는 분야에서의 구체적 범주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보더라도 일반론을 쓴다. 일반론은 논술에도 똑같죠.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쓰지 말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뭐냐면 상식적이고 통념적인 거를 절대 쓰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자소서를 보면 전혀 매력이 없고, 그래서 첨삭을 할 때에 이제 실제 글을 쓰는 건 학생이고 전체의 범주를 잡아주는 게 첨삭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의 글을 최근에 첨삭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대부분 거의 다 지웁니다. 지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어디에서 어떤 첨삭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첨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이 갖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이라든가 아니면은 글이 호응이라든가 이런 걸 첨삭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지? 왜냐하면은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그 과를 가겠다라고 하면 그 과에 대한 적어도 3학년 정도의 수준이 할 수 있는 어휘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3학년부터는 보통 우리가 전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의식 수준에 해당되는 학습 목표와 학업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이후에 장래의 희망도 마찬가지인데, 장래의 희망, 포부, 이것도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대학원에 들어가서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사학과라고 하면은
사학이면은 예를 들어서 일제의 제국주의 침략사 중에서도 1800년대 초기에 일본의 개항 이후에 일본이 제국주의에 대응했던 과정과 그리고 적극적으로 타라 입구라고 해서 일본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제도라든가 계급, 신분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서구의 제도를 받아들였던 과정, 그 과정에서 일본이 지향했던 정치체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제도로서의 근대성이거든.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글을 보면은 맨 앞에 뭐 지원 동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치관이라든가 이건 좀 세컨더리한 거야. 이 세컨더리한 부분을 먼저 쓰면 안 되고요. 가장 먼저 써야 되는 게 입학과 학습 목표 및 학업 계획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거. 그 내가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저한테 내가 카톡 아이디로 자 요거를 안학기 2012 이쪽으로 보내면은요. 영상 하나와 영상은 지금 2개죠. 영상 2개, 그다음 음성 파일 2개, 그리고 자료 47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일단 보시고요.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썼던 자소서 혹은 내가 생각했던 자소서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선생님이 말하는 차이가 무엇인지 잘 보시고 합격자의 자소서에 해당되는 것들을 내가 꼼꼼하게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다 보내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를 보고 적어도 그 정도의 깊이 그리고 그 정도의 정확한 어휘 그 정도의 자기의 지원 학문 분야에 대한 구체적 관심들을 가지고 글을 써줘야지 이것이 일반론으로 쓰게 되면 변별력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여태까지 논술을 보통 빠르면 3월달 늦으면 5월달 물론 이제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대부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8월달, 9월달, 10월달 최근에도 등록한 학생들이 많은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파이널 강좌 딱 5회를 통해 가지고 일단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일반 편입 그 다음에 어디 있죠?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역시 학사 편입 그 다음에 어디니?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친구는 그전에도 했었던 친구인데 5일을 해가지고 붙었던 친구들은 이렇게 막판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의식을 극대화시키는 것처럼 논술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왜 농담으로 당구 용어에 대충 치고 쫑 본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자소서를 쓸 때에는 논술에 투자했던 시간의 10분의 1만 드린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이 다음 주에 화요일부터 접수죠. 고려대학교는 연세대학교는 지금 한참 접수하고 있을 것이고 연세대학교는 어차피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하고 자기소개서 써야 되니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러면은 저녁에 하루에 4시간 3시간을 자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완벽을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첨삭을 하라고 할 때 첨삭을 요청할 때 제가 일단 범주를 잡아주고 그다음 학생들이 관심한 분야에 대해서 잡아주면은 내가 그거에 해당되는 논문들을 일단 줍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성의는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자기가 지원한 대학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담당 교수가 누구인지 적어도 그 안에서의 전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봐야 되는데 그런 건 무시하고 정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뇌피셜로 하게 되면은 변별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입을 하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결단과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를 이 과정에서 바꿔야겠다는 의지들이 있다면은 끝까지 그런 부분에서 집요함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어떤 시험이든 집요함을 갖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건데 이런 거죠. 우리가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못했던 친구가 많다면 막판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당일치기, 초치기, 분치기 역사 속에 살아왔다면 그죠? 그 전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내가 학생들한테 논술을 가르칠 때에도 너네들 잘 쓰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못 쓰라고 하진 않겠지. 어떤 말을 하냐면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압도적으로 잘 쓰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작년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들 막판에 24명인가 이렇게 들었고 최종 1차 합격자가 13명인가 13명
압도적인 합격률이죠. 2차 합격자 6명. 물론 거기 이제 자소서도 포함이 되는데,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실전 논술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집요하게 파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것처럼 자기소개서도 대충 하지 말아라. 아시겠죠? 여러분들 특히나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먼저 넣고 나중에 논술하고 합산해서 이제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논술에 내가 드렸던 비중만큼은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한 10분의 1 정도의 비중을 들여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 혹은 뭐 논술이 내가 일정 정도 수준까지 나온다면 그럼 내가 합격을 굳힐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자기소개서 자체를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런 마인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시켜달라. 아시겠죠? 자, 내가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그 블로그나 혹은 요게 이제 아마 인강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블로그에 뭐라고 URL 일단 넣어줄 겁니다. 그럼 그 블로그에 가서 거기 합격자의 자소서들 한번 보고 어떤 식으로 합격자들이 글을 썼는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첨삭이 진행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그 결과가 좋았다면 또 선생님한테 나중에 선생님이 자기소개서 강의 듣고 혹은 구체적인 내용 듣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합격했습니다. 이 따스한 어떤 그 피드백 한번 던져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딱 2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를 빼면 2주 정도 남아 있는데 2주면 14일이죠. 보통 우리가 예전에 서울대학교 파이널 할 때 아침에 오전 9시부터 저녁에 오전 9시까지 하루에 12시간 했습니다. 학생들 하루에 10,000자씩 썼어요. 10,000자. 그 10,000자를 썼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로 본다면 연대는 하루에 5편을 쓴 거고 고대는 하루에 10편을 쓴 겁니다. 일주일이면 고려대학교 100편을 쓰는 거죠. 맞죠?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한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또 파이널 강의에 대해서 문의하는 친구들은 파이널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현장 강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라이브 인강 2가지가 있는데 수업은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그게 그대로 또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 자체를 들을 수도 있고 녹화된 걸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오늘 강의를 듣는다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글을 다음날 12시까지 카페에 올려주면 돼. 올려주게 되면은 거기에서 선생님이 첨삭을 하고 또 그 중에서 일부 학생들이 글을 모아서 공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강의를 듣는다. 이게 녹화된 거든 아니면 라이브든 두 번째 강의를 듣고 첨삭을 받는다. 그 첨삭 중에 일부 내용을 공개 평가를 한다. 공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면 첨삭은 자기 거밖에 안 봐. 근데 공개 평가를 보면은 오랫동안 했던 학생들의 글 그리고 자기의 글을 비교해서 오랫동안 했던 학생들이 글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내 걸로 만들면은 그렇죠? 짧은 시간 동안에 실전 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선생님 수업 동안에 여태까지 2011년부터 선생님이 김양 편입에서 논술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합격자들의 글 중에 우수 답안들이 한 40편 정도 있습니다. 그걸 또 파이널 때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예정이니까 파이널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면은 선생님이 자료를 주는데 요 자료 하니까 지금 네이버 TV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조윤병천 TV에 들어가면은 고려대학교의 웬만한 편입 문제 내가 다 해제를 해놨고요. 연세대학교도 웬만한 문제 다 해제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지 말고 그런 영상을 보면서 고려대학교 논술의 특징은 이거고 연세대학교 논술의 특징은 이거구나. 아시겠죠? 선생님이 그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일정 정도의 퀄리티를 보장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물론 그 강의는 모두 다 현강을 찍어놓은 강의도 있고 또 스튜디오 강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학년도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인강을 10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영편입에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김영편입에서 역시 인강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인강 자체, 여러분도 알 거야. 인강 자체가 한 달인가 두 달이 30만 원입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해봤자 몇 편이야? 8편입니다. 내가 한 40편 정도를 넘게 찍어놨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 비용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론이기도 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편입 논술도 마찬가지고요.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합격자들이 어떻게 글을 썼고 어떠한 방식으로 글을 구성했고 자소서는 또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켰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자신의 감각을 만들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다면 올해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궁금한 부분이 있는 사람은 자, 이게 뭐지? 카톡 아이디 아나키 아나키스트 할 때 아나키가 I입니다. ANARCH 맞죠? 아나키 오케이 아나키 2012 이렇게 아이디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향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입논술 조윤병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